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후보 추천위 3차 회의가 열렸지만 표결까지 했지만 결국은 6명 동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 무산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 바로 이 발언을 했던 주인공입니다.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천위원회는 이제 끝난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그 공수처법 제6조 5항에 따라서 네.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나 네. 위원장이 소집하시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위원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제 3명이 그러니까 찬성만 하면 그렇죠. 소집은 되는 건데 그러면 네. 그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에다가 1명만 더 동의하면 되는 건데 회장님은 동의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지금과 같은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오히려 계속 같은 정치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무의미한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세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후보들에 대한 그 심사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애당초부터 뭔가 선입견과 편견과 전략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될 여지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제일 처음에 회의를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룰 미팅을 하고 2차 회의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다 얻고 그렇게 3차 회의가 또 열렸는데 아무것도 진전 없이 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왜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회의를 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씩 정리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위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신 조재현 위원장님하고 그다음 대한변협 회장인 저하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견들을 냈는데 그거를 마치 신속론이라는 포장으로 여당과 같이 입장을 한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여기는 정치판의 연속이지 결코 특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의 어떤 이현 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 입장을 신중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신중한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오히려 합리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그 위원장님과 또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저와 달리 제가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가 계속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걸 보고 오히려 합리론과 비합리론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 느낌이신지가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어제 오늘 나왔던 보도를 종합을 하면 7명 가운데 5표를 얻은 지금 후보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대한변협이 추천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5표까지 나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비토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3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각각 추천위원들이 자기 기명으로 이제 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찬반을 썼죠. 그때 5표를 얻은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그 후보가 5표를 얻고 또 다른 4명의 후보가 4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다시 그 10명의 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5표를 얻은 후보가 2명, 4표를 얻은 후보가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역시 5표, 5표, 4표, 4표가 나왔습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두 분 다 반대표를 던지니까 더 이상 저는 제가 보기에는 어제 회의를 10번을 해도 10번을 투표를 해도
똑같은 결과에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 추천위원도 실제로 나는 오늘 중으로 마음이 바뀔 수 없다. 다시 회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회의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붙이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오늘 아침에 한 보도로 보니까요, 회장님. 네. 그 국민의힘 위원이 추천했던 후보조차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표를 안 준 경우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재벌의 사건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한 위원이 다른 위원 야당 다른 위원이 추천한 후보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당 추천위원이 그러니까 추천한 후보를 같은 당이 추천한 위원이 그러니까 비토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하면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시라는 거죠? 네, 저는 처음부터 이 추천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준사법기관인 그 공수처,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에 정계에서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와서 참여해서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천된 후보 중에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를 국회에서 철저히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 기능에 해당하지만 그 인선부터 관여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정말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당의 대표자들은 정치를 그대로 옮겨놓은 추천위가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원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원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 회의는 더 이상 하면 무의미하다.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정치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중에 4명이 이제 각각 여야에서 2명씩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 추천 몫을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이제 법으로 정할 거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률이 위원이 아닌 한 그 법률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의무니까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법을 정하기 나름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당에서 파견한 여야가 파견한 이 대표자들로서는 어떤 진정한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결 요건을 바꾸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역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의결 요건을 저는 제일 처음에 인위적으로 그렇게 의결 요건을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 상황을 직접 지켜보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장님 말씀을 지금 그 중간 정리를 하면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야 간에 극적인 합의가 있기 전에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건 지금 뭔가 법을 손대야 된다는 얘기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손댈까 하는 거 둘째 문제 치고. 네, 이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정치는 특별히 뭘 만들어내지도 못하지만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극적인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법을 개정하든지 그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국회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지금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하자고 만약에 요청을 하더라도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것 같으면 무의미한 회의를 가서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죠. 뭔가 그래서 조재현 위원장님께서도 그날 오늘 결정은 안 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자. 라는 것조차도 거절을 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 거절의 이유가 아직 내가 판단이 안 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했는데도 저는 대법관 추천 후보 추천도 들어가 봤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도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치가 개입되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너무 큰 이 차이를 보면서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회장이었습니다.